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죠. 2025년 34주차,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증시 동향 분석 자료. 이걸 가지고 시장의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잭슨홀 미팅 대기 모드였죠. 네, 맞아요.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배경 요인들은 뭐였는지 이 분석 자료를 보면서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를 통해서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진짜 중요한 흐름,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네, 이번 주는 그야말로 뭐랄까,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대한 안개 속에서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인 한 주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특히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요. 시장 방향성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코스피랑 코스닥 온도차가 좀 있었고요. 아, 네. 달랐죠.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눈에 띄어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곳곳에서 이런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긴장감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댁 처음부터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 하락세입니다. 네. 2025년 34주차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도 물론 내렸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주간 낙폭이 4%를 넘었어요. 하락세가 훨씬 가팔랐죠. 그렇죠. 4%면 정말 큰 폭이죠. 네. 분석 보고서는 이걸 두고 위험자산 외표 심리가 뚜렷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안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잭슨홀 미팅. 특히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꽉 짓눌렀죠. 네.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언급이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아주 급격하게 냉각시킨 겁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바로 이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그러니까 자금을 유출시키는 가장 큰 방아쇠 역할을 한 걸로 보여요. 아, 그랬군요. 보고서에 강력한 경계감을 형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딱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 경계감은 그냥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위험 회피에 나선 걸로 봐야 합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숫자를 보면 주간 기준으로 1.77% 하락, 포인트로는 56.93포인트 빠져서 3168.7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반등하나 싶었는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좀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수급이에요. 네, 수급이 정말 재밌었죠. 외국인이 한 주 동안 무려 1조 602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1조가 넘었어요. 이만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1조 1,671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방어에 나선 거죠. 그렇죠. 딱 막아섰죠. 팽팽한 줄다리기였던 셈인데 개인은 6,643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이 수급 싸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죠.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전형적인 수급 공방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형적이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잭슨홀이라는 불확실성 변수를 좀 피하자, 팔고 보자, 이런 입장이 강했던 걸로 풀이되고요. 반면에 기관,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들은 이 정도 조정이면 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가 매수에 나선 거죠. 네, 기회로 본 거군요. 그렇죠. 지수가 더 빠지는 걸 막아보려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매도 압력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기관이 방어했지만 주간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물량 조절이 아니라 확실한 방향성을 가진 매도였다는 걸 좀 시사하거든요. 아, 그 정도 규모면 그렇죠. 네, 이런 대규모 이탈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겁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그나마 방패 역할을 좀 해줬는데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맞아요.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주간 하락률이 무려 4.02%, 포인트로는 32.75포인트나 급락하면서 800선이 깨졌어요. 782.52까지 밀려났습니다. 와, 코스피 하락률의 2배나 넘는 수준이니까 투자자들 체감 충격은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쵸. 체감은 훨씬 심했을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마이너스 1169억 원, 이랑 기관 마이너스 3601억 원이 아예 그냥 쌍끌이로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관 매도 규모가 코스피 순매수 규모랑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특징 중 하나를 딱 보여줍니다. 아, 어떤 걸까요? 보고서가 시장 내 차별화가 다시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와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 투자 자금은 뭐랄까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규모가 큰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이 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이런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심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저가 매수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마저도 없이 그냥 매도 압력이 훨씬 우세했던 겁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강도가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증폭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여 하락하고 특히 코스닥은 더 크게 출렁했는데 네. 자료에 나온 다른 지표를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투자자들이 주식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둔 돈,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주간 4,246억 원이 늘어서 68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 예탁금은 늘었군요. 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용자 잔고 역시 981억 원 증가해서 22조 2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그렇게 팔아치우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5,51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이야, 개인들은 정말 적극적이었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장의 공포 분위기랑은 완전 정반대되는 움직임 같은데요? 이 현상이야말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보고서는 이 부분을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아, 저가 매수 심리. 네, 즉 시장의 단계적인 변동성이나 잭슨홀 미팅 같은 이벤트 리스크보다는 주가 충분히 내려왔네,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낙폭이 유독 컸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커졌다고 본 개인들이 많았다는 방증입니다. 아하. 다만 이분들의 강력한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공세를 이겨내고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힘이 붙였군요. 네, 그래서 이 저가 매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결국 현명한 투자 판단으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거치고 난 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보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좀 경계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시각 차이가 정말 뚜렷하게 드러난 한 주였네요. 자,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잭슨홀 미팅 이후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025년 35주차 8월 25일 시작하는 주죠. 네, 다음 주가 중요하죠. 시장은 이번 미팅 결과를 소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될 텐데요. 이 분석 자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나요? 일종의 관전 포인트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뭔가요? 첫째는 당연하게도 잭슨홀 미팅 결과, 특히 파월 의장 발언의 내용과 그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만약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논의는 인정하는데 시기상조라거나 아니면 매우 점진적으로 할 거다, 이런 뉘앙스라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다행이네요. 반대로 예상보다 좀 매파적, 통화긴축 선호 발언, 가령 연내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면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미묘한 차이가 다음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둘째는 외국인 수급의 복귀 여부입니다. 아, 외국인들. 네, 이번 주에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점이죠.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보고서는 특히 최근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될 경우에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은 시장 반등의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도 중요하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의 영향력입니다. 아, 경제 지표. 네, 특히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중국 PMI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요. 미국의 PCE 물가 지수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네, 연준이 이걸 본다고 하죠. 그렇죠.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데 이 PCE 지표가 만약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이들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잭슨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네,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잭슨홀 이후 연준의 스탠스가 정해지더라도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탠스가 강화될 수도 혹은 완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죠. 종합해보면 2025년 34주차 우리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직전의 그 불안감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낙폭이 컸고요.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 분석 자료의 조언을 빌리자면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 결과를 일단 차분히 지켜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후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보고서 표현처럼 섣부른 추격 매도나 성급한 저가 매수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예측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료 말미에 인용된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말이 지금 상황에서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 저도 그 문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어떤 가치를 보고 또 어떤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교차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잭슨홀이라는 큰 파도가 이제 지나간 후에 휩쓸려 나간 것들 사이에서 진짜 반짝이는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관이 꾸준히 비중을 늘린 섹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독 집중된 종목들, 이런 것들의 이후 흐름을 추적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질문과 제안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시장 분석 자료를 속속들이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시장의 맥을 짚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